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1월 1주차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말에도 변함없이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우선 드립니다. 다음, 다음 주는 일단 아세안 플러스 3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작성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타이틀로 잡은 이 내용이 뭐냐면, 이 공매도의 대량 상환이 일어났더라고요. 이게 수치가 잘못된 건지 아닌지는 다음 주에 밝혀지겠지만 엄청나게 상환을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공매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손이 좀 가시겠지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세계 정치 경제 시황 지도입니다. 지금 뭐 업데이트된 게 조금 있는데요. 이제 그 러시아가 또 카디즈를 침범했죠. 예, 그 이슈가 발생했고요. 그 북한은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금강산 시설 철거하라우라고 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지금 한국 국회 그 연맹 방문을 홀대했어요. 예, 기조 연설도 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 측은 북한에다가 얼굴 보고 얘기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스몰 딜이 진행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투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한테 메일로 질문을 주신 걸 제가 장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만들어 봤어요. 한국은 지금 왜 경기가 안 좋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뭐 경제 스페셜리스트는 아니지만 제가 이때까지 파악한 글로벌 시황과 우리나라의 그런 디펜던시를 파악했을 때 이렇습니다. 자, 현재 그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 순위가 G20 중에서 3등이에요. 제조국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네덜란드 얘들은 뭐 거의 뭐 제재 한번 걸리면 망하겠죠. 수입 의존도는 4위입니다. 이래요. 일단은 우리는 수출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 수입 국가별 비중을 보시면 수출은 1등이 중국이고요. 2등이 미국이고 뭐 3, 4, 5등, 5등이 일본이에요. 수입은 중국이 1등이고 미국이 2등이고 일본이 3등이에요. 이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사이가 좋아지고 있죠. 이재용 부회장이 막 방문하면서 신도시 건설 같은 거를 막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예전에 사드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막 언론에서 막 그랬잖아요. 뭐 그 최 무슨 강사님도 그 영상 강의에서 중국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수치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튼 현황은 이래요. 이게 뭐 제가 매니플레이션한 데이터가 아니고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자,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게 전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줘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어요. 북한과 의견이 불일치한다고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약간 나쁜 편입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얘들이 우리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예, 쏘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막 위협도 하죠. 뭐, 주한미군 부담금 올려라 이러면서. 아무튼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중국은 사드 사태 이후에 그냥 나쁘죠. 예, 나쁘죠. 그냥 나빠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현재. 지금 뭐 위안부 강제징용 이런 것들로 얘들이 막 태클을 걸기 시작함으로써 나쁩니다. 수출 규제까지 하고 있어요, 얘들은 지금. 거기다가 백색 국가까지 제외를 했죠. 그 다음 북한이죠. 북한은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동력입니다. 평화 정책의 그 중요한 동력이에요. 근데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걸 보면 뭐 소머리라고 하질 않나. 금강산 시설 다 철거하라고 이러고 있어요. 나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괜히 도와줬다가 다시 여기 역공을 받습니다. 지금 약간 좀 애매한 위치일 거예요. 그 다음 인접국인 러시아는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카디즈를 도발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죠. 그래도 뭐 쏘쏘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우리가 러시아랑 나쁠 건 없죠. 뭐 가스관도 연결하니 많이 뭐 한 남북러 이렇게 가스관 연결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한창 나왔었거든요. 이것만 보시면 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한국 경제가 지금 좋을 수가 없겠죠? 이런 걸 보면. 자, 미증시랑 한국 증시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뭐 갭상승해서 최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했고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했고, 지금 다우존스는 뭐 이변이 없는 한 다음 주에 또 역사적 신고가를 달릴 겁니다. 뉴 하이 레코드라는 또 기사가 뜨겠네요. 아무튼 미국 증시 지금 잘 올라가요. 뭐 국채 금리도 받쳐주고 있습니다. 받쳐주고 있고, 페드도 도와주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도 약간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은 제가 무난한 상승을 예상했잖아요. 무난하게 상승을 했어요. 갭 상승해서 지켜줬고요. 코스닥도 상승을 했고, 음, 다음 주는, 예, 이거 월요일에 갭 상승해서 시작하면 2100을 지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2100에서 엄청난 그 공방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저항선은 여기죠. 저항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매도를 할지 쇼커버링을 할지 결정하는 지점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저항선이 여기입니다. 700포인트까지는 아직 아마득합니다. HLB나 신라젠 같은 게 살아나야 돼요. 자, 다음 주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월요일에 이제 독일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옵니다. 살짝 좋아진다고 나와요. 이런 거는 살짝 좋아지지만 유로존에는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줄 겁니다. 수요일에는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것도 살짝 좋아져요. 이런 것도 또 부스팅을 할 수 있겠죠. 노동부 채용 및 노동 회전율 조사는 예측치가 없는데요. 이것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거 나쁘게 나오면 또 곤란하겠죠. 원유 재고는 목요일에 발표하는데요. 원유 재고는 지금 확 줄어드는 걸로 나와요. 지금 이대로만 되면 유가는 상승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금리를 결정해요. 동결로 예상되는데요. 혹시 또 라가르드 이제 총재가 아니죠. ECB 수장인데요. 만약에 금리를 좀 낮춰라 또는 정책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해라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정이 되면 또 영국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영국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영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돈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그런 게 중요해요. 국내 주요 이벤트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 주 동안 예결위 전체 회의가 진행됩니다. 비경제 부처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막 말이 나오겠죠. 뭐 어디 예산을 더 편성해라, 더 편성해라. 이건 옳리 그르니 막 얘기할 거예요. 어차피 예산에 대한 편성 제출은 정부가 담당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11월 4일부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이 저때 열립니다. 그리고 한중 미세먼지 협력 MOU가 체결된대요. 이런 게 또 미세먼지에 관련을 줄 수 있겠죠. 삼성전자에서 AI 포럼을 개최한답니다. 과기부에서는 또 과학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고요. 한국 노르웨이입니다. 과학기술 협력, 노르웨이의 강점이 뭔지 봐야겠죠. 소부장 기술특별위원회가 열린답니다. 소부장은 뭔지 아시죠?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5일은 이제 경제활동 인구 비임금 근로 및 비경제 활동 인구 조사 결과 이런 거는 또 우리나라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지하철 건설 정책 협의회 개최 이거는 또 건설 SOC 종목들의 미래를 결정하겠죠. 11월 6일은 한국전력에서 국제전력기술 엑스포를 개최한답니다. 영향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제넥신이 고영함 일상 일비상 데이터 공개 예정이랍니다. 이거 제넥신 주주분들 이때 일정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제넥신이 지금까지 하락하지 않고 그 M&A가 부러졌는데도 하락하지 않고 버틴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19년 3쿼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이 발표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건 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11월 7일은 굉장히 일정이 많은데요. MSCI 반기 리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MSCI 포트 재편성이 한국에 줄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나갈 돈은 다 나갔습니다. 외국인들. 이제는 비중을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더 들어와야 될 판이에요. 나간 돈에 비하면. 미국 류마티스 학회 개최 예정이랍니다. 바이오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일이 저때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일정이 진행될지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IDT, 에어부산에 대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협회에서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약바이오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넥슨도 뭐 출시하고 영화 신의 한수 기수편 이거 CJ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 KDI 19년 11월 경제 동향이 발표된답니다. 저게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나머지 일정도 쭉 보세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정은 뭐다? 광군제, 아펙, 그 다음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숏 포지션입니다. 공매도 포지션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근데 지수는 안 떨어졌죠. 이때 한번 이렇게 쭉 떨어진 다음에 지수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또 쭉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복구를 할지, 왜냐면 복구를 한다는 건 수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공매도 수치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지금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복구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예.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사라진 공매도 잔고가 1조 6천억이에요. 1조 6천억.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오래 걸렸습니다. 10월 29일에서 10월 30일로 갈 때 숫자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 디퍼런스가 1조 6천억입니다. 참고할 사항은 아모레퍼시픽이 공매도가 약 330억이 실행됐어요. 얘 혼자 엄청난 공매도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행된 공매도는 700억쯤 되는데 잔고랑 빼기를 합치면 330억의 공매도가 늘었어요. 여기 오른쪽 종목들이 이 1조 6천억을 불러온 종목들인데요. 보시면 셀트리온이 공매도 상한만 4,500억치를 했습니다. 이거 체크해 두셔야 돼요. 현대차는 2,200억치의 공매도 상한이 일어났어요.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500억의 공매 상환, 삼성전기 1,000억. 삼성전기 최근에 계속 상승하고 있죠.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매도 상한이 757억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 쭉 보세요. 이렇게 휠라코리아도 공매 상한이 많이 일어났네요. 이거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는 이건 이해가 안 되네요. 이 해당 종목들 얘들만 다 합치면 1조 3,6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진 공매도 1조 6천억에 대해서 얘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줄어든 공매도 금액이, 잔고 금액이 과연 이게 진짜 수치인지 아니면 또 얘들이 정정 리포트를 해서 또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좀 약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어서.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이 수치를 계속 모니터링 해볼 예정입니다. 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뭐 특별한 점만 찾아볼게요. 삼전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샀는데요. 기관이 팔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이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승했겠죠. 뭐 결과론적으로도 상승했고요. 삼바도 많이 사고 있네요. 아모레퍼시픽은 셀트리온을 많이 산 거는 쇼커버링을 했다. 근데 상승 못했죠. 쇼커버링이 상승을 불러온다라는 고정관념은 깨세요. 그 외에 카카오를 돌파시킨 게 기관이네요. 삼성물산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런 것도 중장투로 괜찮겠죠. 최근에는 제가 중장투할 종목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비중을 중장투에 넣고 그냥 시황만 보고 있고 싶어요. 사실 너무 막 단기 스윙에 단타를 하면 좀 정신적으로 지칩니다. 전업 투자자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현대제철이 지금 신저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하락이 멈추면 봐야죠. 그렇게까지 빠질 종목인지를 판단해 봐야겠죠. 그 외에는 볼 게 없고요. SK는 뭐 외국인 기관이 다 팔고 있는데 기타 법인이 계속 사고 있죠. SK증권 자사주 매입이라고 합니다. 아직 자사주 매입이 9천억인가 7천억인가 하겠다고 했는데 절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더 살 겁니다. 저도 SK를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자, 외국인 기관을 보시면 코스닥에서 원익 IPS를 많이 샀네요. 얘야, 일진 머티리얼즈를 사야지. 아프리카 TV도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아마 BH도 많이 상승했고 SFA 반도체도 지금 돌파 직전이고요. 지금 돌파하면 장난 아닐 거예요. 장난 아닐 겁니다, 진짜. 돌파하는 순간 따라 붙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단 스탑로스는 생명이겠죠. 왜냐하면 트레이 발생하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LMS 같은 종목이 제가 이거 소시민 매매를 했었죠, 여러분. 정말 많이 먹었다고 좋아했는데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400%죠. 그건 그렇고 LMS 같은 종목이 진짜 어려운 종목입니다. 여러분 저걸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지금 사고 있는데요. LMS는 기관이 컨트롤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LMS를 컨트롤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은 지금 굉장히 수익권이에요. 수익권인데 얘들이 수익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개미한테 물량을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넘길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런 걸 항상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거든요. 자,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넘기고 싶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LMS를 봤을 때 살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삽니다. 지금 상승 각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정을 보일 때죠. 그게 기술적 분석에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가진 애들은 기술적 분석을 역이용합니다. 조정을 주는 거예요. 조정을 주는데 그게 지금 딱 휠라 코리아 같은 꼴입니다. 지금 조정 준다고 좋다고 산 사람들 다 마이너스입니다. 맞잖아요. 여기서 반등해 주겠지, 저기서 반등해 주겠지라는 소리 하면서 제가 지금 KMW를 제일 긴장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휠라 코리아 같이 넘겨버릴까봐.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쌍봉을 찍어야 되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일단 쌍봉을 노리고 들어갔어요. 쌍봉을 노리고 들어갔고 이게 딱 외국인 기관이 기술적 분석으로 약 올리면서 털어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전 LMS 같은 종목이 제가 접근을 못하는 종목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펄어비스도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큰 산을 두 개나 그리고 있죠. 어차피 저희는 한번 경험했잖아요. 현대 위아도 큰 산을 세 번 그리고 지금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펄어비스도 이번에 고점에 오면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일단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정을 하고 접근하면 전략이 섭니다. 젠백스는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KMW 보이네요. KMW는 외국인이 계속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혈전 스퀘어도 보이고, 파트론. 동진 세미캠이랑 그 솔브레인이 지금 약간 좀, 예, 애매하게 유혹을 하고 있는데요. 저것도 계속 보겠습니다. HLB는 기관이 엄청 팔았네요. 예. 공매도 주범이 기관이구나. 예, 주간 공매도 비중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피 주간 공매도 평균 비율은 5.75%입니다. 코스닥은 1.94%. 자, 보시죠. 한미사이언스가 1등입니다. 그리고 어디 보자. 제가 또 중장투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CJ 제일제당이에요. 효성그룹은 별로 안 좋네요. 화이트 진로는 지금 돌파해서 쭉쭉쭉 가고 있는데요. 제가 돌파 놓친 것 중에 한 개입니다. 제가 예고 홈런을 얘기했었는데 이건 돌파하면 바로 삽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회의가 뭐 변명하면 뭐합니까? 예, 아무튼 화이트 진로는 지금 뭐 우주 끝에 가 있는데요. 공매도가 자꾸 늘어나는 걸 보면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공매도 금액 상위로 보시면 아모레 퍼시픽이 1000억을 넘겼습니다. 1000억을 넘겼네요. 그러면 330억의 순 공매도가 일어났으니까 770억, 770억이 아니죠. 670억치의 상환을 한 거죠. 맞죠? 네, 상환을 한 거죠. 아무튼 HLB는 지금 코스닥 그 평균 공매도 비중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HLB의 공매도가 거세지고 있어요. 무슨 자신감일까요? 기관이 공매도하고 있는데 자신감이 있나 봅니다. 무조건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HLB를. 이러면 저는 어차피 들고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전 뭐 HLB에 대한 큰 꿈은 없습니다. 사실 이미 큰 꿈은 지나갔죠. 제가 음모론 찍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하락했을 때 비중을 태우고 기다려 본다라는 전략을 세웠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이게 확실히 순간순간의 그 투심과 뉴스와 이런 것들이 좀 투자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어차피 길게 홀딩한 종목도 아니었지만 아마 제가 그때 홀딩했어도 이 가격까지 못 참았을 겁니다. SK 뭐 KMW가 뭐 나쁘지 않네요. 자, 야간 선물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초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말 동안 악재도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는 좋을 거다. 그 시초가를 지켜주느냐. 그러면 2100을 지키는 갭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갭을 일단 시초가는 못 지킬 확률이 높아요. 분명히 시초가를 떨어뜨리고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2100에서 다시 또 공방이 벌어지겠죠. 2100이 되면 아마 개인 투자자는 레버리지를 살 것 같아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US 달러는 떨어지고 있고요. 잘 떨어지고 있죠. 지금 제가 한 4주째 하락이라고 부르시죠. 예. 4주 정도 하락했습니다, 현재. 5주는 하락했는데 4주 정도 하락했고 1150선까지는 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오일은 지금 저기 P라고 보이는 게 패턴인데요. investing.com에서 제안하는 패턴인데 3 블랙크로우 흑산병이란 거죠. 흑산병이 떠서 이거는 하락세 반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기 좋게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패턴을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시어는 떨어지고 끝났습니다. 시간 내에서. BDI는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유가랑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유가가 상승하면 다시 가겠죠.
디램 익스체인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별로 좋진 않아요. 좋진 않습니다. 지금 뭐 생산량을 줄였죠. 그렇기 때문에 좀 타격이 없는 겁니다. 10년물이 폭락했습니다. 10년물이 폭락했어요. 10년물이 폭락했다는 건 단기적으로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10년물과 2년물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죠. 조정을 보인다는 건 지금 10년물이 떨어졌죠. 2년물도 떨어졌습니다. 같이 떨어진 거예요. 3개월물은 상승했죠. 예, 그럼 단기채에 지금 베팅하는 애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단기채에 베팅하는 애들이 많아졌다는 건 단기간에 경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예, 미중 무역 분쟁도 해결될 판이고 약간 그렇게 보이니까 테드 스프레드도 진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논외입니다. 이 정도는 논의할 가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되죠. 일 가까이 가야 대화가 되지. 외신입니다. Fed Speak and US Data라고 하는데요. 그 마켓 이제 시장이 그 금리를 어떻게 예측하냐 하면 최소 4월까지는 홀드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페드의 그런 정책 기조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4월까지 홀딩이면 지금 11월인데 12, 1, 2, 3, 4, 5개월 동안 동결이란 거예요. 그래서 미드 사이클, 레이트 컷의 미드 사이클이 끝났다는 겁니다. ECB의 보스 라가르드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거다라는 거죠. 브렉시트, 일렉션 앤 BOE. BOE가 리브랜딩 인플레이션 리포트 좋아. 그럼 예상과 임시적인 분석을 할 거다라는 건데요. 프리비어스 쿼터의 그런 잠깐 분석이 아닌 좀 예상이나 좀 임시적인 분석에 집중을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라가르드가 새로 왔으니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겠죠. 왜냐하면 전임 수장도 그런 걸 기대하고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곧 금리 인하를 하겠죠. BOE. 자, 어닝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는 겁니다. 트레이드 디벨롭먼트. 이거는 미중 무역 분쟁이죠. 지금 라이트하이저랑 무누신이 텔레폰 콜 전화를 했답니다. 차이나의 류허랑 전화를 했답니다. 인터림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임시 무역 합의입니다. 지금 시장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신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태국 방문, 이번에 아세안 플러스 3죠.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성공 포석 기대. 여기서 나올 만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스마트 시티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차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번 보시죠. 예.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있죠. 그러니까 로봇 관련, IoT 관련, 그 다음에 전기 관련, 빅데이터 관련, 약간 이런 겁니다. 그 스마트 시티 팩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제가 언제 얘기했더라?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게 한국전력 영상인가? 아무튼 거기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홍콩 시위 22주째 신화통신 공격에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이거 곤란하네요. 중국이 이러다가 군사력을 동원하면 이게 또 블랙스완입니다. 골 때려요. 괜히 잘 올라가던 증시에 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들쥐정치, 레빗이 아니고 레밍즈라고 했죠. 직격탄, 황교안 이딴 리더십 논란, 뭐 이건 전 관심 없고요. 정치 테마주가 슬슬 꿈틀댈 때가 다가옵니다. 홍준표 관련주가 살살살살 상승할 수 있겠죠. 북주재 외교관 SNS에 금강산을 공개했답니다. 독자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강산을 독자 개발하겠다라고 나오면 금강산 관련 대북주는 끝납니다. 예, 끝납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죠. 예. 너무 비싸요. 부담되는 중개 수수료, 적절성 논란. 이거 복비 얘기하는 거예요. 복비 너무 비싸죠. 예. 고가 아파트에 대한 복비가 막 9억이고 막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비에 대한 챌린지는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그 부동산 거래를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게, 그 P2P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온라인 공인중개 업무를 봐주는 거죠.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모든 게 제로섬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인중개사가 다 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실업자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거는 좀 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꽂고 중국 넘는다. 조선업 제도약의 조건은 조선업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전
추가 조정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조선업을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운임 비싸, 경쟁력 취약, 노선 확장을 이번 주에 매각 기일이 있는데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약간 좀 개미야 좀 나가줄래?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좀 이것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대출받아 버티는 식당, 옆집 사장은 카드론 이렇게 돌려막기 이런 것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국가 부도의 날 보시면 약간 이런 증상들을 유아인이 판단하고 아, 곧 나라가 망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하이니의 법칙인데요. 좋진 않네요. 지금 약간 소상공인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예금금리 인하 시동, 대출금리는 쑥.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예금금리는 기가 막히게 내리고 대출금리는 올리고 있습니다. 예대마진 때문이죠. 그러네요. 예, 한일 무역 분쟁은 지금 소강 상태고요. 한국 국회의원 연맹이 방문을 했는데 홀대를 했습니다. 뭐 기조연설도 하지 않고 그냥 만나주지도 않고 약간 그랬대요. 계속 그냥 보합 상태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이제 아펙에서 스몰딜에 대한 인터림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하기로 했는데 예. 일단은 지금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 50원 올렸다가 지금 나라가 뒤집히고 있죠. 강세 예상 테마와 위험 예상 테마입니다. 강세 예상 테마는 양자 관련주가 전 약간 좀 이게 잠룡인 것 같아요. 네, 잠룡인 것 같습니다. 전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대장이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현재까지 대장은 우리넷, 코이버입니다. 부품 관련주, 예, 소부장이죠. 소부장. 소부장은 지금 한동안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한번 튀어오를 수도 있어요. 미래차는 예,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더 살 생각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이것도 HLB에 디펜던시가 있겠지만 바이오가 예, 개별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뭐 HLB가 떨어져도 다른 바이오가 오르면 강세니까요. 위험 예상 테마는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개별 장세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악재나 개인적인 조정을 받아서 떨어질 것 같아요. 테마 전체가 떨어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발 악재가 발생하면 또 몰라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한 주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부족한 제 영상을 봐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한 주 성투하시고 다음 한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